안녕하세요. 행복한 휴먼 플러스의 박마루입니다. 얼마 전에요.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는지 그 뒷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우리 이병돈 회장님, 현재는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회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정민아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5월 17일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4년 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전 세계 58개국 1,600여 명의 선수단이 기쁨과 환희를 가슴에 새기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오늘 그 뜨거웠던 감동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못다한 영광과 감동의 뒷이야기 지금 나눠본다. 네, 정말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네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또 형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병돈 회장님, 그다음에 대본부장 정민아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휴먼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이미 복지 TV를 통해서 한번 인사를 드렸고요. 이번에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시각장애인만 하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규모의 경기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번에 5회의 경기대회를 저희 한국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치렀습니다. 네. 회장님이 더욱더 의미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번 대회를 네. 치르시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해외의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스포츠 분야가 우리나라가 조금 특히 시각장애인 분야는 조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선수 처음에 이 발대식 할 때 도대체 몇 위 순위를 목표를 하냐 그랬더니 10위는 꼭 하겠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역시 개최국이라서 좀 선수들이 마음을 많이 놔서 그런지 5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선수들이 조금 이렇게 타 나라에 비해서 좀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선수 양성이 상당히 저희 나라가 좀 어렵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분야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겠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노장 선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수 양성,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 선수들이 많이 와서 저희 나라를 보고 또 실제 뭐 저희가 뭐 애를 많이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역대 다른 경기 때보다는 너무 대한민국이 좋았다. 특히 폐막식 같은 때는 정말 선수들하고 전부 어울려서 정말 화합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고 선수도 아주 대한민국이 정말 최고의 경기를 치른 국가다. 또 아주 좋은 이미지를 아주 바꿔갔습니다. 사실 이런 대회를 치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병돈 집행위원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어떤 일이든 예산의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으셨어요? 사실은 이 경기 유치가 2013년 3월에 유치를 해왔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연합회를 맡지 않고 있다가 작년 4월에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연합회를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경기는
하고 이미 1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경기를 유치해봤지만 포기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니까 또 이미 선수 참가국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포기하면은 이제 소송이 걸린대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비용을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국가적인 신용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네. 고민하다가 하여튼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정말 뭐 기적 같은 일이 여러 번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고 예산이 이제 그 54억 오고 네. 또 서울시 예산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참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네. 경기를 무사히 치르게 된 것은 뭐 경기장 사실은 다른 경기들은 보면 대개 뭐 2, 3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홍보가 네. 되고 예산이 되는데 저희는 정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주 힘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셔서 경기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회를 치를 때 사실은 숨은 공로자들 있잖아요. 네. 바로 자원봉사자분들인데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의 자원봉사자분들은 네, 어떤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은 뭐 그러니까 경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네. 숙박 그다음에 이제 회원 안내 이제 데스크라든지 이런 그 여러 분야에서 다 각자 그 활동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너무나 친절해서 그 이 참가하신 선수단들께서 나중에는 정말 너무 이제 감동적으로 정말 이 어느 대회를 가서도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잘 교육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네.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해주신 데가 없었다고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대회에서도 그럼요. 네 자원봉사자분들이 너무 정말 너무 잘해주셨어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 네. 우리도 뭐 이거 가장 큰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훈련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본인의 생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좀 쪼개서 같이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 뭐 이천 훈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좀 노력들을 하고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대회를 치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일단 이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제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특히 인식 개선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장애인들이 과연 경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비장애인들 분들한테 파고드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치르면서 저희 선수들이 정말 그 여러 경기를 치러내면서 장애인들도 이만큼 하고 또 비장애인과 또 앞으로는 좀 더 이 경기를 치르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선수가 많이 양성이 돼서 좀 더 폭넓은 선수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명인들이 많이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히딩크 감독이 명예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네. 이분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맡게 됐나요? 그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그 시각장애인 축구장, 그 드림필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축구장을 이제 거의 매년 한 개 정도씩을 지어줬어요. 그 히딩크 감독님을 찾아가서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명예위원장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이번에 명예위원장을 맡아서 왔다 다녀가셨습니다. 그랬군요. 네. 정말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미라 본부장님, 네. 뭐 홍보대사에 두 분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이분들 역할도 뭐 대단했다며요.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홍보대사로는 김보성, 구혜선 씨가 의리, 김보성, 활동을 구혜선 하셨습니다. 배우하고 감독. 네. 야.
김보성 씨 자체는 또 본인이 스스로 또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 네. 저희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독서 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오셨었거든요. 낭송해 주는 예, 거요? 낭독봉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저희 이제 이번 대회에 같이 좀 홍보대사 활동을 좀 말씀을 드렸고, 구혜선 씨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면서 네. 예, 이런 쪽에 이제 저희 시각장애인 분들하고의 어떤 그 이 인연이 좀 있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활동에서 이제 사전 홍보 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 스타트업 행사, 그다음에 D-30일 행사라든지 이런 사전에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김보성 씨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받으신 뭐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그대로 또 기부를 하시는 이런 그 미담 사례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의리의 사나이로 저희 대회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 구에서 홍보대사님. 아이고 참나. 그냥 이런 분들이 사실 함께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회장님, 집행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웠지만 잘 끝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향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58개국 나라가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또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지원하는 시스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이번에 그 러시아 선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러시아 네. 선수들이 와서 종합 순위 1위를 이제 하고 갔는데 그 러시아의 그 스포츠 연맹 회장하고 제가 참 친해요. 얘기를 네. 많이 나눠봤는데 언제든지 이 아주 신나는 목소리 들으면 아주 싱글벙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이런 사회복지 쪽 예산보다 스포츠 쪽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니까 네. 이렇게 그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선수 양성이나 경기장이나 또 경기 대회도 많이 참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선수가 많고 스포츠 분야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번에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스포츠 분야에 좀 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제가 또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선수 양성 많이 해서 러시아처럼 뭐 한번 1위 순위를 해서 여기 다시 한번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요. 네. 장애인 스포츠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회가 제가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대회 기간도 짧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어떤 장애인에 대한,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에 대한 비장애인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홍보 활동이라든지 홍보 활동도 시간이 짧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촉박한 부분 때문에 홍보 활동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 좀 적었던 부분들이 있긴 네. 하지만 저희가 하면서 이게 지금 장애인 대회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만약에 좀 시간이 길었다면 비장애인의 어떤 그런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좀 끌어낼 수 있는, 그 장애인 체육 대회가 굉장히 그 어떤 재미라든지 아니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그런 시스템화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 대회를,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 어떤 우리나라 체육에, 장애인 특히나 체육은 그런 어떤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그리고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널리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그 이번 시각장애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육상이 가이드와 같이 손목에 끈을 메고 달리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 골키퍼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경기들이 결국엔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육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이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네. 제도적인 뒷받침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복지 TV 같은 경우도요 시각장애인분들 위해서 화면을 해설을 합니다. 근데 네. 이번 대회 특이한 게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경기 화면 해설, 경기 해설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이제 제가 경기장을 둘러보면 특히 이제 외국에 뭐 경기가 있을 때
저희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경기를 하긴 하는데 전혀 그 경기 내용은 저희가 뭐 옆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서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경기할 때는 제가 가장 걱정인 게 장애인 선수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으면 뭐 이런 경기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현장 해설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송수신기가 이제 나가는 거는 뭐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듣는 그 수신기가 많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FM 라디오를 가지고 네. 수천 대를 가지고 시각장애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각 경기장에 올 때 근데 이번에 참 그 제가 너무 이 감동을 받은 게 네. 경기장에 가보니까 정말 뭐 100%는 아니지만 한 7, 80%는 현장을 저희가 실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걸 도입해봤는데 그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큰 칭찬을 받고 네. 또 뭐 예를 들면 유도면 유도, 축구, 골볼, 뭐 육상 그 경기 할 때마다 관중석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그 경기를 실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이번에 큰 저희한테도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정말 이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런 서비스는 한국에 와서 처음 받아보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개폐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다 현장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원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를 무사히 이렇게 마쳤는데요. 두 분 앞으로 또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병돈 집행위원장님은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또 상임대표도 맡고 계세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장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프로를 오늘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말씀만 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대회가 기간이 짧아서 홍보가 상당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대회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경기가 잘 됐고 앞으로 이제 그 장애인들이 좀 요즘은 이제 그렇잖아요. 이 목소리들이 많이 커졌어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하나 돼서 우리의 그 뜻을 정말 뭐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또 어떤 장애인은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뜻을 모아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하나 돼서 국가나 뭐 어느 분야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또 장애인은 꼭 도움만 받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저도 그건 좀 불만이에요. 그럼요. 우리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서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장애인이 뜻을 모아서 어디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제 임기 안에는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서 훌륭하게 그 장애 영역별로 그 자기네 그 영역에서 정말 잘 그 사회복지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목표입니다. 네. 자, 우리 뭐 회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우선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회 여태까지 굉장히 좀 힘겹게 왔는데 정부나 또 이렇게 기업들에서도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분들 너무나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없으면 여기까지는 못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대회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마무리 잘 해서 그리고 또 이 대회를 발판으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스포츠에 좀 그 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뒷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번 대회를 훌륭하게 치러서 우리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의 인식도 바꿨고요. 국가적인 어떤 국익에도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대회를 치르고 고생하셨던 우리 이병도 회장님, 또 대회를 진행했던 우리 정미라 본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뒤에서 모르게 정말 힘이 돼주신 자원봉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요,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우리 장애인 모두에게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인식의 전환도 그렇고요. 정부와 또 지자체 많은 분들이 함께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휴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